다음 이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이 결국 공매에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를 체납을 한 이유로 지난번에 한번 수색을 했는데 당시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아예 만나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버티다가 공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시 38기동팀 세금 추징반이죠. 9억 7천만 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집을 방문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는 한마디에 그때 철수를 했었고요.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가택 수색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집기류, 그림 이렇게 9장의 압류 딱지를 붙였고 자택도 이제 공매를 하기로 했는데 감정가가 102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어제 화면을 좀 잠깐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지난번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오늘 다시 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세요? 네. 예. 지금 어떤 요청 받고 오신 저는 거예요? 상황을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지금 세 번째 38기동대가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전시 측에서 협조하시겠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뭐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법 집행하는 건데. 예. 근데 오늘 어떤 점을 좀 보시기 위해서 아니 저는 오셨어요? 뭐 일단 연락이 와서 네네. 어떤 상황이 좀 파악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잠깐 비켜주세요. 예. 강기정 의원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전문가라기보다도 80년대를 살았던 청년으로서 결국은 이제 집 팔고 저는 재판받고 광주에서 재판받자 이렇게 썼는데요. 1월 7일이 전두환 재판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예. 뭐 몇 번 광주에서 안 받고 싶어서 뭐 그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다 또 관할지에서 받겠다 했는데 예. 대법원에서 결국 광주에서 받아라. 예. 거기가 증인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너 거기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이제 최종 명령을 내렸는데요. 출석할 것 같습니까? 1월 7일인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하면 이제 강제 구인도 예. 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어도 이 공매에 들어가더라도 집 소유가 지금 며느리, 부인, 비서관 3인의 공동 소유로 됐기 때문에 102억짜리 지금 공시가 102억짜리가 팔더라도 과연 어떻게 이거 추징이 될지도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공매된 걸 또 집을 안 비면 또 집 비어라고 또 소송을 또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참 멉니다. 이 집 팔아서 세금 추징하기는 참으로 먼데 그걸 통해서라도 미납 세금 약 1,000억 이상 된 거 추징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표현인데요. 우선 세금도 세금인데 1월 7일 전 재판 좀 받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제 수색했는데 뭐 별로 돈 되는 것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경철 의원께서 어제 그 수색하는 이렇게 화면 보셨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때 수색할 때 집에 있었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전두환 대통령을 잘 아는 대공고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예. 4년 전부터 골프를 완전히 끊었고 그리고 식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대공고 그 동창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인데 예. 4년 전부터 이제 나오시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그때부터 아마 좀 병세가 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어제도 병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이 1931년생이던데요. 제가 황혼에 붙은 압류 딱지라고 썼는데 아마 그 최고령 압력 딱지가 붙은 분이 아닌가. 최근에는 그럴까요? 사실 이 자녀들이 보면 이 최고령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하도록 그 놔둬야 하는가. 저는 자녀분들이 조금 나서서 예. 정말 이분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제가 그 1983년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웅산 사건이 터졌을 때 불과 1km 전에 그 폭발음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1km라는 것은 그냥 차 한번 악셀레이터 밟아버리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결국 1km 전에 폭발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분과 용모가 비슷했던 당시 그 버마 대사가 들어오면서 바로 폭발음이 예, 나버렸죠. 예. 그만큼 이분이 사실 운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황혼에 압류딱지 같이 붙은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로서 대한민국에서 참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자녀분들이 이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좀 결단을 내리셔서 좀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정말 국민들에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자녀들한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지적이신데 압류딱지 황혼에 붙다 시 제목 같습니다. 차지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결국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다 지금 다 지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지금 하늘에 지금 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 결국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과거 뭐 벌써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이 추징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가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3년 전인가요? 한 4년 전인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이 시효가 만료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때 그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숨겨둔 재산들, 특히 자식들에게 몰래 정려를 통해서 숨겨놓았던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당시 그때 큰아들 전재국 씨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아버지가 지금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전재국 씨,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알츠하이머라는 병 때문에 그 핑계를 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했던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도대체 어딜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따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또 상당한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전재국 씨의 입장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전재국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아마 우리 녹음이 있을 텐데 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지금 전재국 씨 얘기도 그렇고 아까 최경철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상당히 측근들을 좀 많이 챙기고 그랬던 분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같이 좀 챙겨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집을 뭐 다시 사준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게 이제 102억인데 명의자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고요. 예. 아마 그 부인분하고 기타 또한 따님하고 아마 다른 비서였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생기면서 제3자한테 돈이 흘러들어간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예. 추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생겼죠. 그다음 10년 동안 이제 그 시효도 연장이 돼서 2020년이 시효 만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순자 여사나 아니면 그 소유권자가 이거 내 거다라고 해서 예. 아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떤 분 이름으로 이게 공매를 받을 수 있죠. 예.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마 좀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은 공매에 관심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은 네, 저도 뭐 법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동산경매 가재동구라 그럽니다. 근데 가재도구 예. 동산이라 그러는데요. 가재도구는 부부의 공유로 봅니다. 그럼 이순자 씨가 반은 내 거다 이래서 예.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가재도구 경매를 해보면요, 요게 200~3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200만 원 다 해봐야. 그 전에 값 나가는 거는 미술품이나 이거는 다 이미 그 전에 처분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누가 사든지 살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내 거다 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제가 보기에 이순자 씨가 한
한 200만 원만 내면 가재도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기찬 부대변인 참 말씀하셨지만 다른 명의자들이 있어서 이거를 뭐 태클도 걸 수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이제 공매가 돼서 부동산도 다른 분이 낙찰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소유권자가 다르면 사실은 거기에 누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뭐 가족이든 아니면 뭐 측근들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이런 분들이 뭐 감정가 정도의 낙찰받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아마 크게 뭐 동산이든 뭐 부동산이든 결국은 이 명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물론 뭐 국가에서는 좀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누가 저기 들어가서 살고 이미 또 그러면 다른 분이 소유하고 낙찰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전직 대통령들 말년. 그런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말년이 이렇게 험한지 좀 본인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